너 누구야? 내 딸 맞아? 엄마, 저 맞아요. 한국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여기 캐나다 공항에서 1년 만에 딸과 마주친 여성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23살 대학생 엠마 리처드입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초고도 비만으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체중은 120kg을 훌쩍 넘었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었고 숨은 항상 가빴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원래부터 비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였어요. 농구부에서 뛰어놀고 학교 댄스 동아리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던 시절이 있었죠. 제 별명은 에너지 뭉치였고 그 시절에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경영학과의 끝없는 경쟁, 숙제와 프로젝트의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죠. 그렇게 밤새 공부하고 스트레스를 버티는 과정에서 저는 점점 건강을 잃어갔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신호는 체중이었어요. 공부를 핑계로 건강한 식사를 포기하고 패스트푸드와 에너지 드링크로 하루를 버텼죠.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면서 폭식은 제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밴쿠버의 긴 겨울은 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영하의 날씨와 끝없는 비와 구름은 제 에너지를 빼앗아갔고 운동할 의지마저 상실했습니다. 실내에 갇혀 지내면서 체중은 급격히 늘어갔고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죠. 대학 2학년 때 제 체중은 120kg에 육박했어요. 이전에 활기차고 건강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울 속 낯선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느끼는 죄책감,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끼는 숨가쁨. 제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희망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어린 시절 사진들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한때 무적이었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인 것 같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때 한국으로의 교환학생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저를 지켜볼 수 없었는지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거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겠니? 네가 힘든 건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에 가는 걸 생각해봐. 한국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한국은 저와 전혀 연관이 없는 그저 먼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에요? 엄마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국을 다녀온 분이 계셨는데 그분 말로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게 산대. 그리고 음식도 김치나 나물 같은 건강한 재료를 많이 먹어서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지고 문화적으로 걷는 게 일상이라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 네가 새로운 환경에서 그런 걸 경험하면 몸도 마음도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사실 그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낯선 나라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말이죠.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엄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뭔가를 시도해보는 게 나을까? 결국 저는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빠도 응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을 응원할게.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야. 그렇게 저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작성했고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업을 위한 단순한 여행으로 생각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과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던 날 가슴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서울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처음 느낀 한국의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밴쿠버의 느릿느릿한 도시와는 달리 서울은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빌딩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활기찬 분위기는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죠. 가장 놀라웠던 건 거리 풍경이었어요. 밴쿠버에서는 자동차 의존도가 높았지만 서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걷고 또 걸었어요.
지하철은 마치 도시의 동맥 같았고 사람들은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걷는 것도 어찌나 빠르던지.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하려고 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첫날 룸메이트를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에 놀랐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학생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 같았어요. 제게는 상상할 수 없던 일상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날씬하고 예쁜 수연이를 보며 부러운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룸메이트 수연이와 대화를 나누다 제 인생을 바꿀 중요한 조언을 듣게 되었어요.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만 감량시키는 것이 아니야. 내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미루고 미뤄왔던 운동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듯 했어요. 저는 수연이를 보며 운동을 시작하기로 다짐했고 제가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한 곳은 캠퍼스 주변 산책로였습니다. 그 작은 산책은 저에게 엄청난 성취감을 안겨줬습니다. 단지 몇백 미터를 걸었을 뿐인데도 숨을 몰아쉬며 느꼈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점차 30분, 1시간으로 늘어갔죠. 캠퍼스 주변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숨을 몰아쉬던 제 모습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산책하다 보면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도 금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졌던 혼자만의 산책이 점차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참여하게 된 대학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서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한 그룹 활동은 제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체중 때문에 늘 뒤로 물러서던 제가 처음으로 팀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캠퍼스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은 정말 활기찼고 늘 무언가에 도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앉아있는 대신 캠퍼스를 둘러싼 산책로를 걷거나 근처 카페까지 걸어서 가는 걸 선호했어요. 친구들이 같이 산책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제가 따라가다가 뒤처질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은 저를 기다려줬고 괜찮아, 천천히 걸어도 돼 라고 말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느꼈던 소외감과는 다르게 한국인 친구들의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매일매일 제 몸과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제게 단순한 유학 이상의 의미를 선물하고 있었죠. 친구들의 도움은 큰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북한산 등산을 제안했을 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등산? 그건 나랑 안 맞아. 난 그런 걸 할 체력이 없어. 하지만 친구들은 웃으며 우리가 도와줄게. 천천히 올라가면 돼. 꼭 정상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망설이던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생애 첫 등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산 등산은 쉽지 않았습니다. 초반부터 가파른 경사의 다리는 금방 지치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더는 못하겠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엠마, 뒤를 한번 봐봐. 제가 돌아보자 우리가 걸어온 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주차장이 작게 보였고 아래로는 서울의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봐, 너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가면 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 거야. 천천히 하자. 그 말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산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은 제게 말 그대로 성취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구나. 저는 스스로에게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하이킹 이후로 저는 더 많은 도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추천으로 근처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하며 운동의 재미를 알게 되었고 그동안 잊고 지내던 제 몸의 움직임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작을 따라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강사가 자신의 몸에 집중해보세요. 이건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예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점차 제 몸은 필라테스 동작에 익숙해졌고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느껴지는 뿌듯함은 저를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음식 또한 제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한국의 건강한 식단은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룸메이트 수연이의 도움으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김치의 자극적인 맛에 당황했지만 점차 그 독특한 맛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의 도움으로 비빔밥, 된장찌개, 청국장 같은 음식들을 조금씩 접하면서 제 입맛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는 한식을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야. 건강은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전의 폭식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먹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을 먹더라도 신중히 음미하며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으려 노력했죠. 한국의 전통시장도 제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보며 요리에 대한 흥미를 느꼈고 수연이의 도움으로 간단한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요리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즐거움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제 몸과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도 서서히 줄고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덕분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체중이 줄던 속도가 갑자기 멈추면서 몸무게는 몇 주간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도 체중계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몸이 적응하고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어요. 늦은 밤 책상 위에 놓인 초콜릿과 과자를 보며 저는 한참 동안 갈등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손을 뻗을 뻔한 순간 룸메이트 수연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이는 제 표정을 보며 눈치를 챈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 저는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체중이 줄지 않아서 속상해.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가끔은 그냥 포기하고 싶어. 수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야. 네가 달라진 건 숫자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네가 건강해졌고 더 자신감을 찾았고 예전보다 행복해 보이잖아.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 다이어트는 내 몸과 마음을 위한 여정이지 체중계의 숫자가 전부는 아니야. 그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체중계 숫자에만 집중하면서 제가 이미 이루어낸 작은 변화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이어트의 목표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방식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수연이의 제안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제게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전통시장은 신선한 재료와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제게 여기서 새로운 재료들을 찾아봐. 직접 요리를 해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요리를 두려워했지만 수연이의 도움으로 간단한 한국 요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신선한 야채와 두부, 나물을 골라 직접 장을 봤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재료들을 고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내 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고 요리해서 먹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어. 그날 저녁 저는 제 첫 번째 엠마 스타일 한식을 만들었습니다. 비빔밥과 두부구이를 간단히 준비했는데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해냈어. 라고 외치며 저는 작은 성공을 스스로 축하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요리에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새로운 재료를 고르고 레시피를 참고해 요리를 만드는 일은 저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제 건강과 행복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음식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리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재료를 다루는 법과 음식을 천천히 즐기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죠. 전에는 패스트푸드와 간편식을 손쉽게 먹었지만 이제는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제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새롭게 시도한 요리들을 친구들에게 대접하면서 그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요리에 대한 흥미도 커져갔습니다. 수연이의 조언 덕분에 숫자가 아닌 제 삶의 질에 집중하게 되었고 요리를 통해 제 자신에게 투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체중계 숫자를 바라보는 대신 매일의 작은 성취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피하고만 싶었던 활동들,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단체 모임, 대중 앞에서 발표하기,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하기 같은 일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여전히 두려웠지만 한번 성공을 경험하고 나니 다른 일에도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저는 필라테스 수업에서 자신감을 얻은 뒤 친구들과 함께 주말 러닝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러닝을 하며 땀을 흘릴 때 느껴지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5km를 완주한 날은 제가 제 자신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축하의 의미로 작은 파티를 열어주며 엠마, 넌 정말 대단해. 이제 10km도 가능하겠다. 라고 농담 섞인 칭찬을 해줬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무얼 시작하더라도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룸메이트 수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피부도 정말 좋아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니까 몸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게 느껴져. 이런 게 정말 행복한 기분이구나 싶어. 7개월이 지나자 제 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중은 60kg 이상 줄었고 외적으로도 크게 변화했지만 무엇보다도 제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울 속 제 자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울을 보며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네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 SNS 계정에 사진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하며 제 여정을 간단히 글로 적었죠. 사진을 올리며 조금은 두려웠지만 곧 제 포스트에 사람들이 남긴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연이는 어느 날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경복궁에 가보지 않았으면 아직 한국을 제대로 경험한 게 아니야.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거기서 한복도 입어볼 수 있어. 경복궁은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가 직접 그곳을 가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한복을 입어볼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예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주말이 되기를 기다렸고 드디어 친구들과 함께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웅장한 궁궐의 대문과 붉은 기둥들, 정교하게 그려진 단청, 그리고 뒤로 펼쳐진 푸른 산의 풍경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에 압도되었죠. 수연이는 경복궁 주변에 위치한 한복 대여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대여점에는 수많은 색감의 한복이 진열되어 있었고 저는 그 중에서 화사한 연분홍 치마와 부드러운 아이보리 저고리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엠마, 이 색상이 내 피부톤에 정말 잘 어울릴 거야. 수연이의 추천에 따라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뻤나?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은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듯 느껴졌습니다. 수연이와 친구들은 제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며 칭찬했습니다. 너 진짜 예쁘다.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 그 말에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어쩐지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며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내내 저는 기분 좋은 설렘과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경복궁의 역사와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저를 이끌어줬고 저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궁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광활한 근정전 앞에서 찍은 사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궁궐 안뜰의 정자와 연못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제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죠. 친구들과 함께 경복궁 앞에서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고 저는 수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정말 고마워. 나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했어. 한복을 입은 내 모습이 이렇게 달라 보이다니. 정말 꿈 같은 기분이야. 수연이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런 멋진 모습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 사람인지 말이야. 경복궁에서의 하루는 제가 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 순간이었고 이후의 모든 변화와 도전에 불씨를 붙여준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교환학생을 마치기 전 저는 한국에서의 친구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제가 변화된 모습을 축하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였죠. 파티가 끝날 무렵 수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넌 진짜 놀라운 친구야. 여기서 우리가 해준 건 그저 작은 도움일 뿐이고 너 스스로가 이 모든 걸 해낸 거야. 이제 너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도 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희 없었으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친구들과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1년 만에 캐나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짐을 찾고 출구로 향하는 동안 저는 부모님을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부모님은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실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출구로 나오자 멀리서 엄마와 아빠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저를 찾는 듯 했지만 제게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 앞에 걸어가며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셨지만 순간 멈칫하며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너 누구야? 내 딸 맞아? 네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어머, 우리 딸 정말 예뻐졌구나. 너가 이렇게 밝아진 걸 보니 너무 행복하다. 아빠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해냈구나. 저는 울컥하며 부모님을 번갈아 안았습니다.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공항 한복판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히 외적으로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믿어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면까지 성장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은 단순히 몸을 바꾼 시간이 아니라 제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 덕분에 저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처럼 비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을 강력 추천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에 온 후 다이어트에 성공한 엠마 씨의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을 읽어드리는 땡큐 코리아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